안녕하세요. 업의 그릇의 저자 김동석입니다. 네, 저자 특강 5번째 시간이죠. 미래 시대 챗GPT의 끝판왕 리튼 사용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에는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나 그래도 챗GPT가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개념 설명과 더불어서 업의 그릇을 확장하고 그리고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강의에서 늘 보여드리던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이미지는요, 캐나다 이런 신문 일간지 만평으로 이제 소개됐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로봇, AI 로봇이 사람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이 AI 로봇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요 라면서 둘의 대결 구도를 많이들 떠올리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앞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혁명과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근육 증강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1년 걸려서 어떤 건물들을 엄청난 건물들을 높게 쌓아야 될 것들을 요즘에는 사람보다 힘이 센 기계들을 활용해서 6개월, 3개월 만에 뚝딱 지어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도보로 이동하거나 마차로 이동을 해야 될 먼 거리를 자동차 또는 비행기로 우리 인간의 근육을 증강시켜주는 시대가 바로 1차, 2차 산업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3차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만나고요. 아이폰을 중심으로 모바일의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통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요. 이 3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과연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요? 바로 지능 증강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찾을 때 어떻게 했나요?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검색해서 그 책을 읽고 그리고 메모하고 기록해서 그 정리의 내용들을 잘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췄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검색을 하며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검색을 잘하느냐, 이것이 이제 경쟁의 시대였던 거죠.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검색에서 생성의 시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챗GPT에서 어떤 검색어들을 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캐치해낼 수 있고, 정보들을 잘 생성을 해서 나의 컨텐츠로 만드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색의 시대에서 생성의 시대로, 지능 증강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능 증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AI, 컴퓨터와 사람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스마트 기기,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의 대결 구도라는 겁니다. 인간과 로봇의 대결이 아닌 다룰 줄 아는, 이용할 줄 아는,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결 구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능 증강의 시대에서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처하는 이런 조금 답답한 생각보다는요, AI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챗GPT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기술로 습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실제 얼마 전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대상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그런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실제 보면 AI를 활용해서 고립가구 고독사를 막고,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AI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행정팀이 신설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 가까이의 그런 서울시의 그 공무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 AI 교육을 들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 행정팀에 배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AI 전공자도 아니고 AI 컴퓨터 공대 출신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해보고 그와 관련된 경험들,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행정팀에 차출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생성형 AI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옆에 얘가 뭘 하지? 이 곁눈질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세상, 검색의 시대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하네? 이 사람이 어떤 채널을 운영하네? 이렇게 곁눈질로 옆으로 슬쩍 보면 그것들을 따라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시대에서는
이거는 견눈질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 안으로 메타버스든 챗GPT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일생에 자기가 살아생전 일생에 2번의 혁명이라고 느낀 기술이 있대요. 그게 1980년대 GUI를 봤을 때고요. 두 번째가 2022년 챗 GPT 시연을 봤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챗 GPT 3.5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챗 GPT 4 같은 경우에는 유료 플러스 버전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리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리튼이라는 서비스가 심지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리튼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크롬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리튼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한국어에 특화된 AI 리튼. 네, 한국에서 자체 개발을 했고요. 아직까지 이 촬영 당일 기준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뭐 유료화 버전으로 변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료 버전으로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리튼이라는 페이지를 들어오시고요. 네, 우측 상단을 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다양한 SNS로 또 이메일로 네,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보시면요. 좌측 상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튼이란 마크가 있고요. 자, 채팅, AI 스토어, 공유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채팅은 챗 GPT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채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네, 익숙하실 텐데요. 명령어를 넣는 것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 검색창에 네, 이렇게 지금 글자 입력창 보이시죠? 이 창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우측 하단 쪽을 지금 보이시죠? 이 마우스 커서가 가 있는 네, 여기를 보시면 GPT 3.5, GPT 4 가능합니다. 그래서 GPT 4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인터넷 검색,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그냥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블로그 포스팅이든 뉴스 기사든 신문 기사든 하나하나씩 클릭을 하고 글을 읽고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다시 나와서 또 다음 포스팅, 다음 뉴스 기사를 읽고 거기에서 별적으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얻어야 됐잖아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단순한 질문상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되지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더 창을 보시면요. 목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비행기 모양 표시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그래서 네, 바로 빠르게 정답을 주죠. 네,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눈 건강 정보. 네. 프롬프트라는 거는 내가 명령어를 넣은 만큼의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답이 100% 맞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검색보다 빠른 답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있는 답들이 100%는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은 거친 다음에 SNS 채널에 올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쉽게 빠르게 우리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소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 밑에 AI 로봇이 또 추천을 해줍니다. 내 생각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거죠. 채팅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채팅 목록은요. 자, 내가 이제 눈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다 검색을 했다. 이러면 더하기 버튼이 있죠. 새 채팅. 다시 처음부터 그 채팅을 새롭게 개설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난 눈 건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서 이어서 그 정보들을 이어서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채팅을 눌러보고 요즘에 핫한 주제 중에 하나 ESG와 관련된 주제의 강의를 기획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네, PPT 슬라이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SG와 관련한 강의를 기획하고 있어. 해당 주제로 PPT 슬라이드 구성을 도와줘 라고 하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롬프트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다고 했죠. 그래서 뭐 10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많은 양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7페이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뭐 물론 더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지만 이 정도를 넣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GPT-4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GPT 3.5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 1 강의 제목 및 소개. 슬라이드 1번에서는 이번 ESG 강의 및 소개를 하래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ESG란 무엇이고 요소에 대한 깊은 이해, ESG 필요성 및 혜택,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한국에서 ESG 동향 및 대응 방안. 이렇게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슬라이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으면 됩니다. 뭐 이런 포인트까지도 다 짚어준다라는 거죠. 강의나 아니면 어떤 PDF 전자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지, 뼈대를 잡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뼈대를 그냥 다 잡아주는 거예요. ESG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내가 좀 포인트를 좀 잡지 못했네? 그러면 AI가 주어진 질문들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은 다음에 질문에 질문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정보들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챗GPT를 나의 업을 확장하고 업의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챗GPT의 활용 그리고 챗GPT-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 리튼에 또 한 가지의 히든 팁이 있는데요. 네, 우측 상단을 보시면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물론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툴 이쪽 부분을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소개, 독서 감상문. 네, 독서 감상문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AI 강의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네, 저자님의 책.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생성 버튼이 나오죠. 생성.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제시된 것들을 또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잡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리튼을 활용하니까 AI 강의라는 박태웅 저자님의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본문들을 쉽고 빠르게. 물론 뭐 이걸 가지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어떤 책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나의 인풋을 하고 내가 읽는데 도움이 될까? 어떤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까? 이런 책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직접 하나하나 나의 그 업의 그릇을 만들어 나고 나의 컨텐츠, 나의 채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할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또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피드를 만드는데 내가 어떤 신제품, 이벤트 소식, 공동구매, 협찬 광고 이런 피드를 만드는데도 생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도 내가 이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해보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컨텐츠에 맞게 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제목, 설명, 타임라인 이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사용자들을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책 출간, 우리 이제 업의 그릇에 보면 이제 퍼스널 브랜드의 끝판왕에서 책 출간 미션이라든가 책 출간 기획 이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 초안 찾기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직접 생성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저도 이걸로 책 초안을 잡아본 적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의 초안들을 이렇게 또 잡아주기도 합니다. 나 근데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동 생성 누르면 또 자동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10번 정도를 자동 생성을 한 다음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비슷하지만 또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그런 초안들을 가지고 개요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색어들이 프롬프트라고 한다고 했죠. 이 프롬프트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더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값들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묶고 또 새로운 유니크한 부분을 묶어서 나만의 컨텐츠로 조합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쭉 생성된다. 나 두 번째 게 좋아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다음 단계로가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구성이죠. 목차 구성. 자, 그래서 자동 생성 누르면 됩니다. 내가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 생성을 눌러주면 이렇게 1장, 2장, 3장 무엇을 배울 것인가, 4장 새로운 도전, 5장 평생 직장인 평생 직업. 너무 멘트 좋아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 멘트 좋지 않나요? 한 번 더. 근데 내가 뭔가 좀 추상적이야. 또 자동 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AI가 여러 표현을 고민하고 있대요. 또 그래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동 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도전. 뭔가 좋아. 새로운 도입 부분. 미래 유망 직종 살펴보기.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제 이 결과값들을 가지고 뭐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이런 큐레이션을
이 두 번째 게 좋네. 여기 또 클릭하면 활성화되죠. 그리고 다음 단계. 그럼 이제 완성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의 초안이 이렇게 잡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의 초안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프롬프트를 넣고 책을 초안을 잡기보다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나의 아까 말씀드린 MTS나 지식의 구조화, 이게 나의 하나의 메시지나 이 하나의 메시지에 맞는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MTS 구조에 맞는 각각의 서브젝트에 대한 책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안을 다 잡은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에 맞는 책의 서브젝트, MTS의 서브젝트가 챕터 1, 챕터 2, 챕터 3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챕터 1에 대한 내용, 챕터 2에 대한 내용, 챕터 3에 대한 내용들이 각각의 1장, 2장, 3장에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고 출판사의 에디터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원고 기획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업의 그릇의 책의 내용 중에서도 원고 기획서를 써보기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쓸 때 막힌다 하면 이 리튼에 있는 책의 초안 잡기 툴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리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직관적이고 쉽다라고 느끼셨죠? 저도 아까 이제 그 책 초안을 잡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분야,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잡아주는 초안들을 보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주제와 메시지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시고 또 초안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업의 그릇에 저자 특강, 책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이런 영상을 또 기획해서 만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은 특히 MTS와 지식의 구조화 내용들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그리고 영상 컨텐츠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나의 그런 메시지를 찾으시고 나의 업의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드리고 또 다음 좋은 책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